생리가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난소는 이미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우마니온 원장 오유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니까 난소 기능은 괜찮겠지?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생리를 잘하고 있는데 난소 기능은 이미 떨어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생리주기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일 뿐 실제 난자의 질이나 난소의 예비 능력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가 난소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난소 기능은 생리보다 더 앞서서 변화합니다. 앞으로 배란할 수 있는 난자 수나 난자의 질이 저하되어도 생리는 한동안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MH 수치와 같은 검사로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주기로 생리를 하더라도 생리량이 줄거나 생리통이 평소보다 심해지고 피로감이나 불면, 가슴 통증, 체온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난소 기능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들도 분명 있습니다. 생리량 감소가 항상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좋은 변화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다월경에서 정상 범위로의 회복. 원래 생리량이 과도했다면 예를 들어 하루 생리량이 80ml 이상, 이제 하루 생리량이 30에서 80ml의 정상 범위로 조절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 불균형 개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정상화되면서 적절한 생리량으로 안정화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효과. 만약 이전에 스트레스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다면 스트레스가 줄면서 정상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체중 관리. 적절한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호르몬 균형이 개선돼서 생리량이 정상화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궁 내막의 변화인데요. 이전에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했던 상태에서 적절한 두께로 조절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여성분들 보통 본인 생리량을 정밀하게 체크하고 의식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한 생리량의 변화는 연령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20대 초반 이후에 점진적으로 생리량이 줄어드니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생리량만으로는 건강을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 패드 4개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리량에는 엄청난 개인차가 있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사용량의 경우는 한 달 평균 40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생리량이 많은 날은 8개에서 10개를 사용하고 중형 패드 기준으로 3시간 간격으로 교체합니다. 엄마의 생리량이 적으면 딸도 적은 경우가 있고 영양 상태, 운동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초음파를 권유할 정도의 주의해야 할 신호는 한두 시간마다 교체를 할 정도거나 밤에 교체가 필요하고 덩어리가 100원 동전 크기 이상일 때입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면 체크해 봐야 합니다. 사실 생리만 보는 건 부족해요. 기초체온부터 배란기 분비물, 피부 변화까지 다양한 신호가 있답니다. 정상적으로는 배란 후에 0.3도에서 0.5도가 올라가서 고온기가 유지돼야 해요. 그런데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고온기가 짧아지거나 아예 구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 흰자 같은 투명하고 끈적한 분비물이 줄어들거나 끈기가 사라져요.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질 건조감도 심해질 수 있고요.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게 갑자기 열이 올라 얼굴이 달아오르고 밤에 열감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피 가려움도 호르몬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검사가 중요한데요. AMH 수치로 난소 예비력 변화를 먼저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하면 FSH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특히 35세 이후라면 1년마다 검사하는 게 좋고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맥진, 설진, 문진을 통해서 몸 전체의 균형을 봅니다. 현대과학적 진단기술을 활용해서 초음파 검사도 병행하고 있고요. 손목에서 맥을 짚어서 기혈의 운행 상태를 파악합니다. 세상맥은 혈액이 부족해서 난소 예비력이 떨어진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신맥은 기운이 약해 혈을 끌어가지 못하거나 정체된 상태를 확인하며, 현맥은 스트레스나 어혈이 쌓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혀의 색과 태를 보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홍색은 열이 많아서 기혈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보고, 태가 소백한 경우는 기혈 부족 상태, 태가 호백한 경우 습담이 쌓여서 배란이 막힌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생리주기, 양, 통증뿐 아니라 수면 상태나 소화, 식욕, 스트레스 수준, 하복부 냉감이나 붓기,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을 종합해서 분석합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유사하나 저는 주로 자궁과 난소의 장부 영상을 보고 한약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한의학적 변증을 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응용해서 난소와 자궁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쓸지는 다르겠죠.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보는 만큼 한방 난소 기능 강화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큽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난소 기능 강화 치료, 착상력 증진 치료 등을 합니다. 신부 옹궁 치료, 착상 유도침, 옹궁돔 요법 등 임신 준비 시기별로 더 세분화된 치료들이 있어요. 난소와 자궁 해독은 모든 난임 치료 과정에서 선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유리우 한의원에 10년 이상 난임 전문 치료를 해왔는데요. 항상 환자분들께서 안 좋은 결과를 듣고 나면 조금 더 빨리 올 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건강한 상태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이상하다 싶어서 오시는 경우에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빠르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을 더 많이 접하곤 합니다. 자궁과 난소는 서로 떼어놓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자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자궁에 독소가 쌓인다거나 자궁이 차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어혈, 염증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궁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자궁질환 증상 자체를 개선시켜드리는 게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난소 강화 치료는 아예 난포가 보이지 않는 조기 폐경, 공난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어렵게 난자를 채취했는데 유전자 이상이 있거나 난포 성장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현상, 조기 배란 등이 나타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난소 기능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시험관 1, 2차 정도는 과배란을 진행하더라도 난소에 큰 무리가 안 되지만 그런 경우라도 연속 3회 이상 과배란을 진행할 경우에는 급속한 난소 기능 저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유리우 한의원에서는 난소 기능을 복원시키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치료를 통해 난소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난소 기능 강화와 자궁 해독 치료는 임신 준비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올 걸, 조금 더 빨리 치료해 볼 걸 이라고 후회하시듯 난임은 빨리 관리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과 임신을 미루는 분들이 늘면서 난소 예비력 감소나 자궁 건강 악화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 유리움 한의원은 10년 이상 난임 전문 치료를 통해 수많은 임신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궁 해독 치료로 어혈과 염증을 제거하고, 두 번째, 난소 기능 강화 치료로 난포 성장과 배란 주기를 회복하며, 세 번째, 착상력 증진 치료로 임신의 첫걸음을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준비 시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난소 기능과 자궁 건강은 관리할수록 회복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건강한 임신의 첫걸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